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어차피 할 이혼이었는데 그간 못하러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고 살아서 이만큼 해놓고 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춘기인 딸이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딸이 먼저 저한테 그러대요. 자기는 행복한 엄마랑 살고 싶다고. 자기 때문에 제가 행복을 포기하는 건 보고 싶지 않다나요? 정말이지. 어린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사실 남편과 사는 지난 세월 동안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디 드라마나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가져다주고 딸한테는 자상한 아버지였고.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건 간에 어머님하고만 얽히면 한 번에 제 편을 들어주는 일이 없기도 했고 결국 그 일로 매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란 거죠. 그리고 정말이지 결혼 전에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거든요. 만났을 당시 남편은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흡연자는 싫다고 하니까 한 달도 안 걸려서 담배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력에 제가 점수를 후하게 줬던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 직장을 10년 가까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제 눈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성실하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시질 못했고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집을 몇 달씩 비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결혼할 때 양가에서 특별히 받은 건 없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어머님은 남편과 아주버님으로부터 매달 얼마씩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가셨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길 원래부터 그렇게 남편 집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있음 사 먹고 배우고 싶은 거 있음 배우고 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고요. 그런데 남편 나이 17, 아주버님 나이 24세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이 돈 관리를 하면서 소위 지방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게 남편의 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아주버님 딴에는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해야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설득해 자기 앞으로 식당을 차려달라고 했다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으로 가령 아주버님이 콩으로 팥죽을 쓴다 해도 믿으실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버님에 대한 믿음이 크셨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을 선뜻 아주버님께 주셨고 이유는 뭐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새님이 자기 손으로 라면 한 봉 끓여본 적 없는 새님이 식당을 차렸으니 안 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아주버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셨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땐 사시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자금을 주시면서도 남들 마냥 번듯한 집 한 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희 결혼할 때는 제가 그런 속사정을 안다는 걸 어머님은 모르셨는지 아주버님 때도 한 푼도 못 해줬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그때는 다른 걸로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뭐랄까 당신의 약점을 내보이기 싫어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요. 그리고 저도 딱히 친정에서 해주질 않았으니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이 못 되기도 했죠. 한편 그렇게 양가로부터 받은 것 없이 시작을 했다 보니 초반 몇 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지지리 궁상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돈 좀 모으고 자리 좀 잡으면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이는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결혼한 지 1년 만에 떡하니 아이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기뻐서 운다던데 저는 서러워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독한의 궁상만내 소리 들어가면서 5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네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 도와드린다고 부엌 출입을 자주 해서 그런가 나이에 비해 음식 맛이 깊다, 손맛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했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 복지랄 게 딱히 없기도 했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을 따로 구할 형편도 안 되었고 그렇다고 어디다 맡겨놓자니 그건 그거대로 제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러다 반찬 가게 정도면 제가 조금 유도리 있게 일도 하고 애도 챙기고 할 수 있겠다 싶대요. 아마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젊기도 했으니 나름대로 패기도 있었죠.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처음 6개월은 내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랬지. 농담이 아니라 매일 밤 베개가 눈물로 젖을 만큼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들이 결국 팔리지 않아 버리게 될 때면 거짓말 좀 보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그렇게 한 세 달쯤 지나갈 때였어요.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분들이 다들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도 메뉴지만 맛이 나간에 있어서 평소보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제 정성이 전달이 된 건지 평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도시락을 주문한 단체 대표 아들이 무슨 방송국 요리 채널 PD라대요. 그래서 그게 연이다 얼떨결에 요리 방송에 제가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갑자기 가게가 잘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게가 잘 되니까 남편은 둘째치고 어머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머님이 당신도 나와서 가게를 도울 테니 용돈 준다 생각하고 얼마씩 월급을 주면 안 되겠냐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당신이 나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집에 가서 애도 챙기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사실 제 신조가 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가게는 망한다였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할 때는 유도리 있게 가게와 집으로 가며 장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린이집을 보냈고 저는 가게 일에만 온 신경을 기울였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라는 게 노력한 만큼 돈이 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게 문을 점점 늦게까지 열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쳐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하던 차였는데 어머님이 먼저 당신이 가게를 봐줄 테니 저는 집에 가서 애를 챙겨라. 솔직히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긴 했어요. 특히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니 믿고 맡겨도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머님께 반찬 가게를 맡긴 건 제 인생 최대 실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시댁을 드나들 때마다 어머님이 깔끔한 성격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상한 음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냉동실에는 언제 붙어 있었는지도 알기 어려울 만큼 정말 꽁꽁 얼어붙은 5만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반찬 가게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재고 파악하고 그랬으니 솔직히 어머님이 망쳐놓을래야 망쳐놓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위생 개념은 제가 예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게에 나오기 시작하신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갔었기에 저도 굳이 집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가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자 어머님이 하수구청소용 고무장갑을 끼고선 제가 재워둔 갈비 양념통을 휘휘 휘저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본 제가 너무 놀라서 어머님더러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면 모르냐 양념을 섞어줘야 음식 맛이 나는 거다 하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머님 지금 왜 그 장갑을 끼고 그러시냐고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건 거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언성이 좀 높아졌나 봐요. 어머님이 저더러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냐면서 그리고는 청소할 때 썼으니까 다 씻겨나가서 더 깨끗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어머님의 억지에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나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대요. 그래서 그냥 재워둔 갈비 어머님 앞에서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네 마누라 때문에 화병 날 것 같다며 당장 가게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가게에 도착한 남편이 주방을 들여다보고는 저더러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하니 기껏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무한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냐면서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어머님과 부딪힐 때면 남편이 저더러 늘 참아라 참아라 하긴 했었어요. 평생을 저 성격으로 살아오신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이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도무지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남편더러 여기가 그냥 우리 집도 아니고 내 가게라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내 음식을 먹는 줄 아냐고. 이러다 막말로 손님들 탈이라도 나면 그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고.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음식에 독을 넣은 것도 아닌데 난리라고. 그리고 네가 귀하게 컸으면 얼마나 귀하게 컸다고 깔끔을 떠냐며 빈정거리시대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님더러 너는 제 가게에 나오지 마시라 했고 어머님은 네가 뭔데 내 아들 돈으로 차린 가게에 나더러 나와라 마라 하느냐며 또다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더러 그러면 이 가게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둘이서 해라. 난 손 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건 또 자신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가게에서 벌어가는 수입이 남편 월급의 배가 넘었거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이 그 정도 계산은 빠릿빠릿하게 머릿속에서 돌아갔나 보대요. 어머님 떨어 이 사람 말대로 하시라고 가게에는 그만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어머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길로 저는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죠. 그리고 시댁의 발길을 끊은 지 어영 9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딸하고 어머님 영까지 끊어놓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시댁에 갈 때마다 따라가게 했는데 언젠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어머니 모르냐면서 형님네는 게다가 아들이잖아. 그러니 그쪽에 좀 더 신경 쓰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빠가 돼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니까 그렇다고 안 데려가 하는데 어찌나 짜증도 나고 답답하던지 그래서 딸도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왜 저희 딸을 안 보내느냐고 어머님이 묻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괘씸해서 그러신 건지 저희 딸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애 생일 때도 심지어 남편이 어머님께 대놓고 손녀가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도 돈 10,000원도 안 챙겨주시대요? 솔직히 돈 10,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손녀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단 걸 알게 되니까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더 마음이 떴고요.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이 어머님이 저를 찾으신답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그렇게 저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나를 왜 찾냐니까 한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겠냐면서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저도 처음 2, 3년은 솔직히 시댁의 발길을 끊고도 후련한 게 아니라 찝찝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었지 그렇게 예민하게 날 세우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은근히 소식을 전해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보고 싶어 한다니? 그 속내가 너무 투명해서 웃음이 날 지경이 돼요. 저희 어머님, 작년에 부쩍 살이 찌시면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됐다고 그러라고 난 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어머님 보기도 낯뜨겁고 형수님도 언제까지 자기 혼자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냐면서 불만이 많다며 그래서 형님하고 형수님 사이도 부쩍 안 좋아진 것 같다나요? 그리고는 저더러 이제 묵은 감정은 좀 훌을 날려버리면 안 되냐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관심 없다, 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어머님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실로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 요양원을 저희 집 근처에다 잡을 거라면서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제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솔직히 이날이 때까지 형님네는 잘해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도리를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님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신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마 형님이 관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돈은 자기들이 갖고 어머님 뒤치다꺼리는 나더러 하라는 건가 싶대요?
막말로 그간 사이가 좋았어도 요양원 가시는 시어머니 뒤치다꺼리하길 좋아하는 며느리가 몇이나 된다고. 그런데 이건 뭐 저랑 어머님은 서로 목소리도 안 듣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들여다보고 하라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남편더러 그러면 어머님 집 한 돈 내 계좌로 보내라 했습니다. 그 돈 내가 가져도 되는 거면 어머님은 내가 한 달에 2번씩 들여다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더러 왜 어머님 재산에 욕심을 내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나도 뭐가 있어야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왜 나 좋은 것도 하나 없는데 그런 짓을 해야 하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식된 도리 좀 하라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면서. 그래서 남편더러 그럼 당신이나 한 달에 2번이고 3번이고 들여다보지 왜 나한테 말을 꺼내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형님한테 연락하니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그래서 저는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어머님은 요새 어떠시냐며 슬쩍 형님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속상해 죽겠다며 어머님이 앓고 계신 병을 줄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요새는 약간 치매기도 있으셔서 환장할 노릇이라나요. 어처구니가 없대요. 치매기까지 있는 어머님이 퍽이나 나를 찾으셨겠다는 생각과 함께 남편이고 아주버님이고 형님이고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어머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게 생겼으니까 제일 만만한 나를 어떻게든 구슬러 보려고 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형님더러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동서 나 좀 도와줘 하는데 문득 제가 반찬가게 열고 첫 해에 아파서 시댁에 못 갔더니 형님이 동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 하냐면서 이러다 아버님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비리비리한 제가 돕긴 누굴 돕냐고 알아서 잘해보시라 했네요. 그리고 지난 3월 중순 어머님 사시던 집은 팔렸고 어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셔졌어요. 저한테 정말 무슨 기대라도 한 건지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모셨더라고요. 제가 형님더러 왕복 2시간도 넘는 거리를 어떻게 오가시려고 여기다 모셨냐 물으니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한답니다. 그놈의 도와주란 말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사 갈 거라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회사를 나와 자기 사업한다고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집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아무튼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모셔놓고 어딜 이사를 가냐며 자긴 못 간다고 저더러 집을 나가고 싶은 거면 혼자 나가라대요. 저만 나가면 아예 이참에 어머님을 여기로 모셔야겠다면서. 그리고 그 말에 저는 정말 우라가 치미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나한테 미안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더러 이혼하자 했습니다. 보아하니 앞으로 어머님 상태는 나빠질 일밖에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 돈 쓰고 내 손 또 빌리고 그럴 생각이었나 본데 나 그렇게 바보천치 아니라고 이혼하자 했죠. 막말로 그간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제 머리를 숙이게 만들지 못해 한 달인지 그것도 너무 화가 나고 한번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정말 남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재산을 3대 7. 참고로 제가 7인데 여기 아이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는 조건이었던지라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아요. 아무튼 3대 7로 나누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오갈 곳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입니다. 솔직히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살던 세월이 있어 그런가 그 소리를 들으니 좀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나마 이혼하면서 받아간 돈도 아주버님한테 어머님 병원비가 어떻고 하며 다 뜯겼고 아주버님이 그 돈 돌려받고 싶으면 어머님 모시고 둘이 어디 반지 하라도 구해줄 테니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런다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어머님하고 둘이 살겠냐면서 저더러 도와줘 살려줘 하는데 솔직히 미친 X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붙어 살았으면 그런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그 소리가 정말 입 밖으로 튀어나갈 뻔했다니까요. 아무튼 뭐 달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도 싫어서 더는 이유가 뭐가 됐건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꼴 좋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 7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아니, 40대 이혼녀라고 해야겠네요. 이미 이혼한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어쩌다 사랑에 빠졌고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해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쩌다 이혼까지 하게 된 건지 이야기하려면 간단히 설명은 해야겠네요. 남편과 저를 이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은 저희 아버지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이었지요. 당시 제 나이는 33이었는데 저는 그게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꽤나 조바심이 나셨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저보다 어린 사촌이 먼저 결혼에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완전 손녀바보가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며 제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하셨으니 딸로서 싫다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효도한다 생각하고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사장이 자기 딸을 만나보라 하니 엄청나게 부담스러웠대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렇지만 남편도 거절할 만한 입장이 못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회생활한다 생각하고 나온 자리였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저희는 첫 만남부터 소위 삘이 통했어요. 일단 대화가 잘 통하니까 아무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사장딸이라고 얼마나 도도하고 콧대 높게 행동할지 궁금했다는데 의외로 털털한 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나요? 하긴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귄 지 1년 좀 넘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남편 집안은 저나 저희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일단 아버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셨더라고요. 이후로 어머님이 생계를 위해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시작하셨다는데 그게 아무래도 동네 장사라 그런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먹고 살 정도만 벌리는 눈치대요. 그리고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아래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결혼을 기어이 한 뒤로 먼 지방에 가서 산다고 들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매달 어머님께 5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뭐 자기가 벌어서 드리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못 되었지요. 사실 제가 더 신경이 쓰였던 건 매달 보내드리는 돈보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는 해도 모아둔 돈이 당시 3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한 5천은 있었어요. 2천 차이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딱 봐도 시댁에선 그 어떤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2천이 고작 2천으로 안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처음에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이 저희 아버지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상황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저 하나뿐인 딸인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셨는지 선뜻 집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하시대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집을 해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했네요. 다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완전히 제 명의로 해주신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안에 싹 다 고쳐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남들보다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기도 했고 아버지 사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해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점을 아버지는 늘 아쉬워하셨고요. 아버지는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할 날만 기다리시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대요. 그리고 솔직히 남의 회사를 눈치 보면서 다니느니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로 이직을 했네요. 그런데 정말이지. 저희 아버지지만 정말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특별 대우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 2달 전까지 남들하고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고, 출산 이후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녀야 했거든요. 월급도 남들 받는 만큼 받았고요. 정말이지,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호되게 욕을 먹기가 일쑤였지요. 그래도 이후로 저희 결혼 생활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남편 역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 회사 내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저희 부부가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저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났으니 그건 그간 교류가 거의 없던 신우였습니다. 신우하고는 정말이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통틀어서 10번이나 봤을까 싶을 정도로 접점이 없었어요. 신우는 자기 시댁에 끔찍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늘 친정을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어머님 생신 같은 날 만나게 되더라도 밥이나 한 끼 하는 정도였지요. 자기 오빠인 남편과도 사이가 대면대면해서 딱히 나누는 대화도 없었고요. 사실 저는 외동딸이라서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대가 컸어요. 가능만 하다면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그런 쪽으론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남편과 신우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신우의 이혼이었습니다. 살갑지 못한 신우로 인해 어머님은 걸핏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대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실 게 뻔했으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기에 대고 거의 곡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신우하고 제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 남편이 동네 여자랑 바람을 폈다대요. 심지어 한번 실수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살림집까지 차려놓고 있었다고요. 그리고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람피다 걸린 주제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차라리 잘 됐다며 이참에 깨끗이 헤어지자 그러더랍니다.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자기 좀 놔달라고 했다나. 하지만 신우는 신우대로 애가 이렇게 어린데 자기 혼자 어떻게 아빠 없이 키우냐고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버텼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한쪽이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별 수 있었겠어요?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인가 받고 이혼했다고요. 신우의 이혼 소식이 남편 귀에 들어간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한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솔직히 지들이 언제부터 친했다고 저러냐 싶을 정도로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잠은 잘 잤냐? 밥은 먹었냐? 오늘은 어디 갈 거냐? 먹고 싶은 건 없냐? 아주 누가 보면 몇 년째 못 보고 산 애틋한 연인이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어머님 사시는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황은 더 눈꼴시게 변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1시간, 회사에서는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서인가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남편이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가대요. 이것도 정말이지. 저희 남편, 퇴근하고 나면 어디 잠깐, 하다못해 마트에 들리는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하루는 저한테 어머님한테 보내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려드리재요. 갑작스러운 말에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혼자 분식집에서 신우하고 시조카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왜 신우를 먹여 살려? 이제 신우도 돈 벌고 해서 살림에 보태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시조카는 누가 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고 계시긴 했어도
수입이야 뻔한 상황이었고 어쨌든 입이 하나, 아니 시조카까지 둘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신우가 일을 구해야 할 텐데 하고 저 혼자 마음이 급했지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신우는 일을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가 신우가 시댁에 들어온 이후로 하는 일이라곤 애는 애대로 내버려두고 술만 찾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런 시댁에 가서 기어이 신우의 술상대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돈까지 퍼주자니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별말 안 했습니다. 남매끼리 그동안 못다한 우애 좀 다져보겠다는데 제3자인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어먹기나 하겠나 싶었거든요. 일전에 한번 맨날 가냐고 한마디 했더니 부럽냐 질투하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아이와의 약속을 깨기 시작하니까 그건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중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든 다녔어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서울 애들만큼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낸 게 이런저런 간접 경험을 많이 시켜주자는 거였지요. 저희 아들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희랑 그렇게 어디 가는 걸 좋아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신혼에서 술을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오더니 그 여파가 주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안 되냐, 그냥 동네 카페나 가면 안 되냐 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데. 그게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서운했지만 애가 얼마나 실망을 하던지요. 실망한 아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졸고 있는 남편을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드는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미루다가 어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우를 데려가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나와서 그런데 팔불출 같지만 저희 아들이 저를 닮은 건지 미술 쪽에 재능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위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네 애는 이제 겨우 3살이에요. 3살짜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뭘 얼마나 집중해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하는 곳도 많고요. 그러니 신우를 불러서 같이 간다는 건 제 입장에선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답니다. 애로사항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매번 어머님만 빼놓고 저희끼리 어디 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원래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까지 3명만 움직이면 끝날 일인데 어머님 댁에 가서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시조카까지 챙겨야 되는 것 물론이고 또 다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그뿐인가요? 셋이서 10만 원이면 끝날 일이 어떨 때는 2배, 3배까지 들어가니까. 솔직히 남편이야 자기 가족이니까 한다 치고 저는 뭔가요? 결국 그런 일이 몇 차례고 반복되자 속에서 열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가정을 다 책임지려고 하냐고 신우 사정이 딱하긴 하지만 신우나 시조카 일은 신우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신우랑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다지만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엄마면서 아빠 없이 자랄 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조카가 눈에 밟혀 미치겠다나요. 그리더니 급기야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라도 당장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신우에게 맡기고 유치원비는 신우에게 줘야겠다나요. 그러면 신우는 용돈을 벌어서 좋고 동시에 저희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니 안심할 수 있어서 좋지 않냐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도 말이 막 나가대요. 신우 뭘 보고 우리 애를 맡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대로 된 학위가 있기를 하냐, 그렇다고 뭐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잘하냐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신우가 눈에 밟혀 환장하겠으면 아예 당신이 시댁에 가서 살라 했어요. 가서 맨날 술이나 같이 퍼마시고 시조카도 키워주고 그러라 했지요.
그렇게 퍼붓고 나서도 한동안 분이 안 풀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나 봅니다. 그렇게 다투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뜸 전화를 해서는 저더러 작은 방을 치워놓으라대요. 이따 오후에 신우가 이사를 올 거라면서요. 이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자기가 저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서 진짜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진짜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저한테 대놓고 통보를 하더군요. 제가 남편더러 신우만 들어왔단 보라고. 그날로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다가 보니 신우가 정말로 시조카를 데리고 왔더군요.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말이에요. 거기다 어머님은 왜 따라오신 건지. 마음 같아선 당연히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도 계시니 어쩌겠어요. 일단 현관문은 열어줬네요. 그리고 정말이지 까놓고 말해서 신우가 성질머리가 못돼 처먹기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 신우는 단순하고 멍청하지 성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색하게 거실에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신우가 저더러 자기는 어느 방 쓰면 되는 거냐고 묻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사실 오빠랑 나랑 상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나는 아가씨가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진심으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자긴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아는 줄 알았다고요. 신우가 미안해하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았지요.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건 어머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하시는 소리가 상의는 안 했어도 당신 아들이 이 집안의 가장 아니냐며 저더러 당신 아들이 하는 말에 가타부타 토달고 없다고 당신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며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당신 아들이 최고다 어쩌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긴 했어도 그냥 아들 가진 어머니들이 노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가장 어쩌고 하면서 말을 들어라 마라 하시는 걸 보고 있으니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얘기는 이따 하자고 일단은 신우랑 어머님부터 어서 댁에 모셔다 드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자기 말이 웃음냐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더러 진짜 피도 눈물도 없냐면서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혼자 분에 못 이겨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대요. 같이 소리를 질러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나 알고 지금 큰 소리를 내냐고 조근조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네 애비 밑에서 개같이 일을 하는데 이제 와서 집 해준 걸로 생색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가 보면 돈 안 받고 일한 줄 알겠다고 입 조심하시라 했네요. 그러자 제 말버릇 좀 보라며 당신 쓰러지신다고 뒷목 잡으시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떨어 쇼하실 거면 나가서 하시라고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쏘아붙여버렸네요. 저한테 그런 거 씨알도 안 먹힌다고요. 이후로는 뭐 지리한 싸움이었지요. 결국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을 달라는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다시 항소를 하고 그래도 결국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경제력도 있다 보니 양육권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솔직히 변호사 수임료 정리하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을 만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이후로 남편은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직은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입김이 조금 세시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십니다. 저런 놈인지 모르셨다고요. 그런데 뭐 몇 년을 같이 산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힘들었던 시간은 잊고 열심히 제 힘으로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올 테니까요.